아니 어떻게 민족주의자랑 친일파랑 손을 잡고 저런 걸 만든단 말이야?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여기 중국 땅인데 너희들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 조선족들은 축구 경기가 한국과 중국이 열리면은 그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을 남한으로 이동을 시키는, 여러분들은 이런 내부 총질, 내부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저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소련판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국판 조선인 학살,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이 지금 조선족이 된 거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책은 밤은 노래한다라는 김연수 작가의 소설로 그 과거에 엄청난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민생단 사건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생단 사건 잘 몰라요. 왜냐? 우리는 이제 한국전쟁 때 중국이랑 중공군이랑 싸웠잖아요. 조선족들이 중공군과 힘을 합쳐서 남한과 싸웠기 때문에 우리와는 이제 사이가 좋지 않고, 그래서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고, 1990년도가 넘어가서야 이제 그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조선족 연변 자치구 이런 데도 가보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생단 사건이라는 좀 예민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소재로 쓴 이 김연수 작가님에게 정말 무한 존경을 표하는 바이고요. 소설의 내용은 사실은 간단해요. 그 어떤 나약한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예술가 남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런데 그 여자는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에게 빠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죽었네? 아니 도대체 왜? 누가 죽였는데? 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헤쳐 나가다 보니 그런 민생단 사건이라는 실체를 마주하게 되고, 더러운 그런 인간사의 그런 문제를 보면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민생단 사건이라는 게 뭐냐? 일단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만주사변을 일본이 일으키고 만주국이 결국에는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일본에서는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바로 여기서 일본이 내세우는 것이 오족협파였는데요. 오족협파가 뭐냐? 그러니까 되게 이 만주 땅이 정말 좀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지역이에요. 왜냐면은 만주는 중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배한다? 일본이 지배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만주 땅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선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조선인은 조선인 나름대로 좀 약간 목소리를 내야겠고,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여기 중국 땅인데 너희들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괴뢰국이 세워지고 일본이 오족 협파를 내세우는데, 오족이라는 게 이제 5개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 만주인, 일본인, 중국인, 몽골인, 니네들 다 여기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 일본말 잘 들어. 그러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오족협파라는 게 바로 이런 뜻으로 일본이 내세운 건데, 이 당시에 이 조선인들이 이제 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싶잖아요. 권리를 되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세운 게 바로 민생단이었어요. 이 민생단이라는 거는 민족주의자와 일본의 앞잡이, 그러니까 친일파 조선인들이 합쳐서 내세운 단체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민족주의자랑 친일파랑 손을 잡고 저런 걸 만든단 말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의 시점이고 국외에 나갔을 때는 같은 조선인들끼리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지. 왜냐? 중국인들도 우리한테 해가 되는 존재고 일본인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와 친일파가 손을 잡아서 민생단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이거는 당연히 일본에도 눈에 가시였고 중국인 입장에서도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한 1년 하다가 자진해산, 그러니까 억압을 받아서 자진해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그 조선인들이 찍힌 뒤였죠. 그래서 이제 너 민생단이지, 너 민생단 소속이었지, 이제 마녀 사냥을 해나갔던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조선인 민족주의자들한테 너희는 조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지, 너 중국 땅 살면서 너 중국의 혁명을 우선시하지 않지, 중국의 혁명이 우선시 되어야지 나중에 너희 조선의 독립도 있는 건데 너희는 도울 생각이 없는 민족주의자들이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진짜 백이 중국의 공산주의가 좋아서 온 조선인들한테도 너 알고 보니까 좀 밀정이더라? 너 일본의 그런 끈아풀 역할을 하는 거지? 너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지금 공산주의자 노릇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처형을 하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 정말 일본의 고문을 버티고 정말 굳건하게 버티고 살아서 돌아온 조선인 공산주의자들한테 너가 고문을 견딘 거는 분명히 네가 다 뭘 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밀정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일본이랑? 그래서 너 돌아온 거지. 너 염탐하러 온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처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정말 독립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조선인들한테도 농민들한테도 너희는 잠재적인 밀정이다. 잠재적 간첩이다. 이거는 진짜 네, 저번 시간에 그 소련판 조선인 학살, 그러니까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던 소련처럼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던 거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1933년부터 1935년까지 이 간도 지역, 그러니까 이 동만주 지역에 영길, 왕청, 훈춘 세 개의 현의 공산당원 숫자가 당시에 1299명이었는데 그러니까 1300명이라고 할게요. 한 명 더 못해서. 그런데 그 숫자가 단 2, 3년 사이에 몇 명으로 줄었느냐? 181명만 빼고 다 죽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학살이고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정말 그런 잠재적 간첩을 하는 자가 있었냐? 당시 조선인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그래도 그런 밀정, 일본의 끈아풀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중국도 이제 소련처럼 그 1명을 가려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뭐 시침이 뜨면 모르고 고문해도 불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냥 죄다 학살해버렸던 거죠. 이게 바로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산주의가 민족주의를 이길 수 없는 이유 같은 뭐 사상을 믿는다? 그런 거 얄짤 없는 거죠. 그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그냥 조선인이 옆에 있는 조선인을 민생단이라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조선인도 다 같이 중국인들 손에 죽게 되고 또 나중에는 아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나를 민생단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일본에 변절을 해서 일본 편에 붙은 조선인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민생단 사건이 일어날 때 만주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그런 숙청의 바람을 피해서 빨리 소련으로 피해서 살아났던 김일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래서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군은 중국인 공산주의자랑 조선인 공산주의자가 힘을 합쳐서 항일운동을 하는 건데 민생단으로 몰려서 죽을 뻔했는데 좀 빨리 몸을 피했던 거죠. 소련으로. 그래서 살아남았고 나중에는 그런 민생단으로 몰려서 죽을 뻔한 조선인들에게 죽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나는 너희들을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내 밑에 부대로 들어와. 편입시켜 줄게. 우리 열심히 항일운동 하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보천보 전투에서도 뭐 이름을 날리고 그래서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는 게 북한에서 김일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김일성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버이 수령이라느니 뭐 축지법을 써서 뭐 지붕을 뭐 김일성님이 날아다닌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빨아주는 게 꼭 어거지만은 아니었다는 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의 숫자가 7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외국인 들의 숫자 중에 가장 압도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좀 건드리기 민감한 거예요. 이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와 이제 중국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이제 싼 임금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조선족들을 우리가 많이 채용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조선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실제로 이 조선족들은 축구 경기가 한국과 중국이 열리면은 중국을 응원한다고 하는 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들은 이제 후손들이잖아요. 실제로 뭐 한국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남한 사람들이랑 싸웠고 중공군이랑 참전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이야기고 내가 눈 떠서 태어나 보니까 여기는 중국 땅이고 다 중국말을 쓰고 살고 현재 이 조선족들은 그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을 남한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뭐 물론 탈북민도 반가운 건 아니지만 조선족은 어떻게 보면 더 싫은 거지.
이거를 보면은 정말 내부 총질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내부 총질, 내부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